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요. 근데 예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15% 이상이 나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말을 의식해서도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자기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국감 때부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감에서 압승을 거뒀다라고 자평했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랐죠.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국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사실 저 때가 더불어민주당에 내렸던 첫 번째 악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국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당연히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뻔한 것이죠.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은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오히려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지지율로도 이어졌습니다. 국감 직후에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0.3%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감하기 전만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7%나 났죠. 국감이 끝나고 난 뒤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논란, 조폭과 관련된 논란,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모든 논란들이 터져나오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이 됐죠. 지속적인 논란으로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역전이 되게 됩니다. 윤석열이 39.6%, 이재명이 29.6%로 두 사람의 격차는 10%나 나게 됐습니다. 저거로 놓고서 이재명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명 후보의 저 판단은 철저하게 오판이었습니다. 상승세가 일시적인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45.6%, 이재명이 32.4%로 두 사람의 격차는 13% 정도 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까지도 나타났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특히나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 가까이 나게 된다면 후보 교체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5%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하향세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가장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핵심 키맨 4명 중에서 벌써 3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또 다른 키맨이라고 불리는 정진상의 존재까지 드러난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숨은 실세라고 불렸던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부산은 재미가 없잖아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 적은 있어도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실언은 이재명이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현재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지금 야당 쪽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 중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게 좋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을 생각하면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제가 막 화부터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재명을 보면은 화가 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측은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뭔가 살아보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한마디로
도가니든 쥐, 딱 그 꼴이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제가 보기에 관상도 보면은 쥐처럼 좀 생긴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제일 광분하고 있는 게 성남FC 사건이 뒤집힌 거 이건데요. 이재명이가 경찰에 물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답변했습니다. 재수사를 해보니까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는 거죠. 지난번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할 때와는 다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문건입니다. 두산 측에서 사옥을 신축할 시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문건을 성남시에 보냈던 것이죠. 정말 민주당의 말 맞다나 검찰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할 필요도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철저히 문재인 정권에 맞춰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야당 탄압의 주범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재명 수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이재명 탄압의 배우라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당해봐서 하는데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건 안 된다.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냥 한동훈 장관이 매번 강조하는 거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야당 대표라고 해도 누구라고 해도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이것만 지켜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만 지켜지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을 텐데 뭐하러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죠.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의 속이 정말 타들어갈 텐데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청래가 이번에 농담을 던졌죠. 당시 시장일 때 넌지시 건넨 돈을 받으신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던졌는데 글쎄요. 손을 저렇게 밀치는 이재명의 진짜 심적이 뭘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데 바보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돈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넌지시 돈을 받았건 던지시 받았건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애당초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건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도 이재명의 돈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성남FC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게 검찰을 기소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 이번에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으로 발행했던 것이 그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문화일보가 이번에 검찰에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것이죠.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불기소를 했다라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재명을 기소했던 것인데 뭐를 도대체 불기소했다라는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의 국감장에서 변호사비를 자기가 다 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허위사실로 고발이 됐는데 그게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거 뭐냐? 그럼 결국에 이재명이가 변호사비를 자기가 다 냈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 그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됐거나 쌍방울이 됐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된 것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